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 음악 차트를 쭉 훑어보면 눈에 띄는 점이 있는데요. 예전엔 곡 길이 3분 30초가 국룰이었다면 요즘 차트 곡들을 보면 3분을 넘는 곡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더라고요. 심지어 2분 10초, 1분 50초짜리 곡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요. 노래가 좀 짧아졌네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곡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인트로나 브릿지는 생략이 되고 10초 만에 후렴구가 터져 나오고 3절은 더더욱 찾아보기 어렵고요. 과연 이게 단순히 쇼폼 시대의 유행일까요? 아니면 산업의 구조적 필연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최근 2분 초반대 곡들을 들으면 전략적이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은 아쉽다라고 느껴지시나요? 먼저 커트 씨 의견 들어보고 싶어요. 어, 애초에 그 말 자체가 이미 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곡이 짧아진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는 한 분을 넘어가는 것이, 이제 좀 무거워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이 문제의 가장 큰 요점은 브릿지라는 구조가 삭제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쇼폼을 맞추느라 어쩔 수 없다는 건 솔직히 말해서 기획사에게 너무 좋은 명분이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케이팝의 클라이맥스를 담당하던 브릿지가 너무 쉽게 배제되고 있는 느낌을 전 조금 받거든요. 그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팝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케이팝은 일반적인 음악과는 조금 다른 점이 음악이라는 틀을 빌려서 각각 멤버의 매력과 강점을 드러내는 쇼케이스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브릿지는 그 쇼케이스의 정점을 찍는 구간이에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트렌드를 쫓느라 브릿지를 아예 배제하는 건 케이팝이라는 장르가 가진 가장 고유한 특징을 간과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좀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케이팝이라는 게 이제 어느덧 30년 정도가 흘러 가지고 역사라면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축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케이팝을 되게 글로벌 수준으로까지 확 끌어올린 기억에 남는 그룹들을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이 케이팝을 흥행시켰을 때 해온 말씀하신 그 브릿지 파트라는 그런 구간이 있었잖아요. 그 파트를 활용을 하면서 케이팝의 빌드업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터뜨리는 게 저도 케이팝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랄까, 요즘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젊은 층의 특성을 반영을 했을 때 이런 숏폼 시대에 맞는 짧아지는 곡의 길이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전 케이팝의 역사를 계속 되짚어 봤을 때 요즘 그룹이 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저한테도 좀 아쉽게 많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쉽다는 의견인데요. 근데 또 머리로는 이런 변화가 이해가 되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뇌가 이미 도파민 속도전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 버렸다는 느낌? 뭔가 저희가 완전 젠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10년 넘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SNS에 적응을 하면서 빠른 도파민에 적응을 해 버렸는데 요즘의 어린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이나 SNS를 접하니까 이런 게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뭐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는 흐름이다.'라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긴 해요. 그치만 이제 과거에 브릿지도 나오고 3 절로 빵 터트려 주는 그런 곡 케이팝 음악이 기승전결이 뚜렷한 어떤 소설 같은 느낌? 음. 음악으로 한 편의 소설을 듣는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의 케이팝은 뭔가 하나의 이미지로 승부하는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짧지만 뭔가 강렬하게 메시지랑 무드를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뭐 아예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존의 그런 맛들이 쪼끔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은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틱톡이나 쇼츠 같은 그 숏폼 챌린지로 선택을 받으려면 곡의 가장 맛있는 부분 킬링 파트를 짧은 시간 안에 터뜨려 줘야 되는 거니까 기획하는 사람 아니면은 이런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틀리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숏폼에서 터질 만한 강력한 초반 15 초를 만드는 게 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번에 이 주제를 다루면서 2 분대가 아니라 뭔가 '점점 더 짧아질 수도 있으려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셨나요? 뭔가 1 분대 약간 이런 느낌?
어쨌든 음악만 내놓는 아이돌 그룹은 사실 없잖아요. 네. 실물로 보지 못하는 버추얼 아이돌의 경우에도 음악을 내고 콘서트를 하고 뭐 뭔가 쇼케이스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내는 건데, 근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2분 미만으로는 떨어지면은 진짜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쵸. 아무리 그래도 케이팝에서 핵심인 브릿지가 이미 사라졌다고 쳐도 일단 케이팝에서 또 포기할 수 없는 핵심이 퍼포먼스이고 무대인데, 다인원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 특성상 봤을 때도 전체 멤버들의 파트 분배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서사를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런 서사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빌드업 시간이나 이런 것도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아 이렇게 짧아지다 보면은 1분 내로 엄청 짧아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냥 무지성으로 해 봤는데, 음. 저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쪼끔 흥미로운 게 네. 말씀해 주신 게 "더욱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였잖아요. 네.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말은 이렇게 하고 대부분의 아이돌 그룹이 뭐 2 분대까지는 유지를 하는 보통 그런 느낌이었는데, 음. 저희 저번에 리뷰했었던 엔하이픈 앨범의 나이프나 네. 빅 걸스 돈트 크라이 같은 이런 활동곡의 경우에는 겨우 2 분을 넘어가거나 2 분이 쪼끔 안 되거든요. 맞아요. 예. '아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구나.' 음. 짧아서 쪼끔 아쉽다는 반응이 있기는 하지만, 음. 곡의 길이가 짧다고 해서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진다거나 빌드업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뭐 완성도가 떨어지는 곡을 가져온 건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곡들은, 저는 그 곡의 길이가 짧은 게 납득이 됐던 게 네. 앨범 자체가 하나의 곡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그 짧은 길이가 어색하지 않게 '뚝뚝 끊기는 느낌이 좀 덜했다.'라는 느낌이었어서,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한다면은 또 곡 길이가 짧아지는 것도 뭐 괜찮다까지는 아니지만 이해는 되는? 음. 아, 그 곡 길이가 별로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분 40초여도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느낄 때는. 네. 네. 대신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 주셨던 곡들의 특징을 보면은 간주, 뭐 전주 이런 걸 싹 다 삭제하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은 이분 때에서도 전 충분히 서사가 나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얘기의 중점이 곡의 길이의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브릿지라는 부분이 있어도 저는 2분 30초 대 곡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좋게. 근데 브릿지를 안 넣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무래도 메인 보컬의 어떤 매몰 품귀 현상 네. 이런 것들이 전 좀 보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이돌이 되려는 재능을 가진 보컬 자원들이 전 줄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이제 아이돌이 7년, 10년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데뷔를 하는 친구들도 많을 정도로 아이돌이 엄청나게 슈퍼스타의 어떤 직업이었잖아요, 국내에서는.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틱톡으로 충분히 유명 인사가 될 수 있고, 굳이 내가 보컬을 저렇게까지 연마하지 않아도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아이돌 중에서도 보컬을 잘하는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전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옛날로 따지면은 2세대, 3세대 케이팝에서 브릿지는 약간 증명의 전장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메인 보컬들의 혹독한 연습을 견뎌낸 메인 보컬이 자기 역량을 100% 쏟아부어 곡의 하이라이트를 찍는 곳이었는데, 뭐 예시를 들면 엑소의 으르렁 같은 곡도 사실 퍼포먼스로 되게 기억이 되지만 명곡으로도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서사를 완성하는 브릿지의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말할까 케이팝의 정체성이고, 근데 지금은 그런 정체성을 살릴 만한 보컬적인 자원이 사실 브릿지 이 부분을 100% 살릴 수 있으려면은 진짜 엄청나게 높은 보컬 테크닉이나 이걸 지루하지 않게 가져갈 만한 확실한 보컬이 필요한데, 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이돌 시장에서는 그런 보컬 찾기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음악 소비 문화가 더 짧아진 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핑계로 그냥 가는 경향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봤던 쇼츠 중에 되게 흥미로웠던 게,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돌을 구성을 할 수 있으면은 투 보컬이 단단한 팀으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이제 투 센터가 이미지가 확실하고 캐릭터성이 확실한 팀을 구성을 할 것이냐, 어느 팀이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하는 쇼츠를 봤거든요. 음.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의견이 되게 분분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확신의 메인 보컬, 투 보컬을 해 가지고
트랙적으로 확실하게 그 그룹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팀을 옛날 같으면 선택을 했을 것 같은데 요즘 기준에서는 확실하게 대중들에게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고 이 팀이 어떤 팀인가 브랜딩의 영역에서 좀 더 이미지적인 소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느껴지는 게 그 투센터를 선택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음. 어쩌면 진짜 커트 씨 말대로 음악 소비 문화 이런 거를 핑계로 보컬 메모리 없는 거를 숨겨서 가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노래를 진짜 잘하는 사람보다는 진짜 스타성이 있거나 이미지가 더 좋은 사람을 이런 아이돌 시장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경향도 조금 더 생긴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바로 그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케이팝 아이돌이 뜨는 게 훌륭한 보컬이 있을지 뜬다? 전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오랫동안 활동할 거면 오랫동안 사랑을 받을 그룹이 되려면 의 영역인 것 같아요. 메인 보컬은. 그러니까 메인 보컬은 절대로 슈퍼스타가 되겠다의 영역이 아니라 아, 이 그룹의 사랑을 받고 10년, 15년 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그룹이 되겠구나. 그 영역의 플러스 점수인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거 전혀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 같아도 투센터 고를 것 같거든요. 왜죠? 왜죠? 그게 가장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 계약 기간 내에 뽑아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이 투센터니까. 음. 뭔가 너무 현업자의 관점으로 보는 느낌? 근데 저도 이거를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네. 저도 브릿지 파트가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근데 만약에 내가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룹을 내놓고 곡을 내놨을 때 '내가 진짜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브릿지가 있는 곡으로 성공을 시켜라.'라고 하면 쪼끔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이 아이돌 그룹을 한다고 했을 때 지속 가능한 활동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길게 보면은 진짜 커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노래 실력이 좋아야 어쨌든 계속 앨범을 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또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려면 일단 떠야 된다. 맞아. 일단 사람들에게 이 그룹을 주목을 시켜야 되고 이 그룹을 각인을 시켜야 되니까 음. 그 관점이 쪼끔 더 우선이 되어서 아까 말했던 투보컬 투센터 했을 때 투센터를 고르는 경우도 많아지고 뭐 브릿지가 있는 긴 곡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차라리 짧게 해서 뭐 'SNS 상에서 터뜨려 보자.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 보자.' 하는 방향으로 선택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저는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저도 뭐 두 분 의견에 공감을 하는 편이고 다만 그냥 제 개인적인 소망이라면 저는 이제 그 브릿지에서 빌드업이 되면서 이제 3절 코러스가 터지는 그 맛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도 '그런 흐름을 아예 빼버리는 거는 좀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우리 왜 계속 뭔가 인스턴트 같은 거만 먹다 보면은 한정식이나 이런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싶어지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이 도파민 과부하 시대에 반하는 좀 롱폼격인 곡이 나오지 않을까. 또 나왔을 때 또 반응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아니지만 그냥 제 소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메인 보컬 이런 거 당연히 다 너무 이해되는데 좀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니, 브릿지는 무조건 있는 게 전 케이팝의 옳다고 생각해요. 음. 근데 이제 제가 말한 건 아티스트의 역량이 곡의 구조를 결정해버린 뼈아픈 현실을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고, 음. 근데 제가 만약에 메인 보컬이 있으면은 무조건적으로 브릿지가 있는 곡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조건이 많이 붙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후키한 기획으로 만든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 야, 브릿지 넣어라. 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애초에 브릿지가 넣을 거면 애초에 브릿지까지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곡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후키한 걸로 갔는데 거기다 브릿지 억지로 밀어 넣어. 저는 그거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죠. 그건 아니죠. 제가 말했던 브릿지의 특징들이 약간 억지스러웠던 적도 있겠지만 대부분 되게 좋게 잘 버무려서 케이팝식으로 했었잖아요. 뭐 음. 예를 들어서 21의 아파 같은 것도 그랬고. 그러니까 브릿지가 클라이맥스 절정, 음악의 절정이라는 느낌이어야 되지. 옅다 브릿지 여기 있다. 모두가 이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근데 애초에 요즘에 데모를 만드는 작곡가들이 어쩔 수 없이 후키한 곡들을 만들 수밖에 없죠. 애초 기획부터가. 음. 근데 솔직히 후키한 노래에다가 브릿지 넣는 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애초에 아이돌 애들이 기본적으로 음악력이 높거나 메인 보컬력이 있는 친구들이면 애초에 거기에 맞게끔 프로듀서들이 곡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좋은 곡이 나올 텐데 음. 애초에 지금 시장 안에서 곡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후키한 곡들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브릿지를 억지로 넣는 거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음. 그러니까 아이돌들 노래를 잘하거나 음악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고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맞아요. 결국은 지금 시대에 맞는 변화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요즘 어쨌든 아까 초반에 말했듯이 빠른 도파민을 원하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쿠키한 곡들이 많이 쏟아지는 흐름이잖아요. 음. 근데 커트 씨가 말씀하신 대로 이건 누가 봐도 후크송으로 만든 건데 여기다 갑자기 뜬금없이 브릿지를 넣어서 이 곡에 갑자기 뭔가 서사가 생겨나는 느낌이 들면 그것도 별로죠. 그쵸. 너무 그쵸. 끼워 맞추기식 갑자기 뒤늦게 '아 맞다. 브릿지 넣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곡이 돼 버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쪼끔 더 뭐라 해야 될까요? 뭔가 오히려 새로운 어떤 게 생겨나는 느낌? 음.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고. 결국 제가 계속 아까 저의 소망이라고 했던 거는 케이팝과 음악이라는 거에 그 관점을 조금 달리 볼 필요도 있는데 아직 그 관점을 분리를 하지 못한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음악이 짧게 끝나 버리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쵸. 음. 저는 근데 이런 흐름이 지금 생긴 김에 오히려 약간 반대급부로 진짜 짧은 곡도 있고 이 그룹의 무드를 작정하고 감상할 수 있는 아예 긴 곡도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죠. 이 곡은 후키하게 해서 뭐 SNS 상에서 바이럴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키는 용도로 쓰고 뭐 그런 목적으로 기획이 됐으니까요. 아까 말씀들 해 주신 것처럼. 네. 그러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 앨범이나 그룹의 무드를 진짜로 더 즐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음. 뭐 4 분짜리, 5 분짜리 잘 없지만요. 그런 곡도 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음. 즐기려는 사람을 위한 맞아요. 그런 곡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네. 뭐든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짧은 곡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걸 전부 다 보여주게 되면 언젠가는 좀 긴 흐름으로 음악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뭐 사실 콘서트나 이런 거 할 때 퍼포먼스 보여주기 위해서 길이를 늘려 가지고 편곡을 해서 하는 곡도 지금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은 이게 처음엔 어쨌든 '곡이 짧아져서 문제인가?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는가?' 이런 길이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다면 지금 그냥 케이팝이 되게 성장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오던 빌드업 외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빌드업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좀 더 압축적으로 집중적으로 빌드업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한 게 요즘의 숏폼 시대의 짧은 노래라고 쪼끔 느껴지고 음. 뭐 아까 말했던 길게 곡을 만드는 방향도 그냥 케이팝의 곡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에서 '나중에 그렇게 다양하게 나오지 음.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도 요즘에 보면은 이제 원래 템포의 곡을 막 스피드업 해 가지고 완전 1 분대나 막 몇십 초대로 줄인 곡들이 그 스트리밍 수가 높은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어쨌든 이게 스트리밍으로 듣는 것도 있겠지만 SNS에서 BGM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을 거란 말이죠. 음.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음악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한동안은 곡이 짧은 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쉬워하는 대로 브릿지가 아예 삭제되지는 않을 것 같지 않나요? 기획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그룹에서 어떤 음악을 낼 거고 어떤 역량을 가진 멤버들이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기획 단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그러니까 브릿지가 지금 우리가 메인 보컬이 있을 때는 보컬을 보여줄 수 있는 브릿지를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퍼포먼스가 뛰어난 친구가 있다면은 댄스 브레이크로서 브릿지를 활용하는 거고, 그 강점을 가진 멤버들이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브릿지의 성격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콘서트라는 곳을 생각을 했을 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셋리스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분명히 세게 터지는 클라이맥스가 있는 노래가 필요하긴 하단 말이죠. 음. 뭐 60 분이든 90 분이든 그 안에 한두 곡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팝의
브릿지가 아예 없어지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음. 어쨌든 되게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곡의 송폼이라서 음. 오히려 1 티어 그룹이 되고 싶다라면 '진짜 케이팝 잘하는 그룹이다.'라는 인상을 주고 싶다면 무조건 내야 되는 곡의 송폼이라고는 더욱 생각이 들어요. 음. 근데 제니 씨가 원하는 그 임팩트 있는 브릿지나 그런 것들이 되려면은 네. 메인 보컬이 필수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요즘에 조금 내려놓은 생각이 만약에 내가 메인 보컬이 무조건 있을 수 있진 않잖아요. 모든 케이팝 그룹들이. 그러면은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아,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브릿지가 필요할까? 진지하게? 그러니까 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브릿지를 안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음악적으로 그런 걸 충족해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콘서트에서의 어떤 임팩트보다도 음. 그거를 다른 걸로 챙겨야 되겠죠? 뭐 팬들이랑 더 활발하게 소통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팬들을 위한 어떤 미공개 곡을 공개한다거나 그러니까 다른 마케팅적인 요소를 더 활용을 해서 사실 저는 케이팝 음악이 항상 이 예술과 연결을 무조건 짓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케이팝이라는 것도 팬들이 같이 가지고 놀 수 있고 그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로서 만들어가는 컨텐츠라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제 정의를 하게 된다면 네. 굳이 메인 보컬이 필요할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더 열린 생각으로 해봤을 때 음. 아, 케이팝이 도대체 무엇인가? 음악인가? 아니면 꼭 음악이 아닌가? 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을 땐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음. 그 관점이라면 진짜 그런 방향의 그룹이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메인 보컬이 그만큼 어렵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네, 그건 정말 예. 저 솔직히 말해 메인 보컬 없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거의. 그 정도 되려면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솔직히 형편없는 가수 너무 많고. 근데 케이팝에서 형편없는 거 사실 그게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해요. 솔직하게. 회의감이 드셨어요? 그러니까 팬들의 어떤 자부심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메인 보컬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룹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인플루언서급으로 해가지고 그냥 유닛처럼 만들어서 활동하는 그룹도 있고 그룹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에 치중하는 거가 이상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음. 그래서 그냥 메인 보컬이 정말 있으면은 정말 하이 퀄리티의 그 역사를 찍을 수 있지만 근데 꼭 메인 보컬이 있다고 해서 그 그룹이 뜨느냐? 아,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밸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상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결국에 사람들이 앨범을 많이 샀던 그룹이 메인 보컬이 되게 뛰어났던가?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좋은 케이팝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꼭 음악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개인적으로. 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팬들하고 엄청나게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저는 그게 제일 우선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케이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 납득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음. 이게 진짜 케이팝이 완전히 성장해 오던 시기에 팬들이 많이 유입되고 유치될 수 있었던 데에는 실력적인 자부심이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그래서 아직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아, 그건 아직도 있죠, 당연히. 음음. 네. 그리고 그게 있었을 때 팬들이 이 가수와 나와의 관계를 되게 더 끈끈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하는 데에 좀 더 일체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더 느껴서 열심히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음. 이런 방향성으로의 변화가 너무 많은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한 그룹 한 그룹을 좀 맛보기에는 대중들에게 편안한 구조를 만들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누군가에게 몰입을 시키려면은 그래도 있어야 되긴 한다. 음. 있어야 되긴 한다라고 저는 그래도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메인 보컬을 할 만한 연습생들이 많이 없다는 것도 다 이해가 가지만 그럼에도 그러니까 더 메인 보컬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길러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어렵네요. 어렵네요. 네. 혹시 더 뭐 하실 말씀 남으신 분 계신가요? 하실 말씀 더 있으신 분? 저는 없으시면은 없습니다. 네, 마무리해 볼게요. 네. 오늘은 "쇼폼 시대의 케이팝 음악도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요. 2분 때 아니 이제는 1분 때까지 넘보는 이 변화를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음악을 통해 느끼던 그 긴 호흡의 감동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도 남네요.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